특히 이 배구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경기 보는 게 두려워서 저는 아직도 경기를 보게 되면 막 눈물이 나요. 우리 핸드볼은 정치인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참 행복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당선되신 지 어느덧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화제 당선인으로 주목도 많이 받으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난 1년 우선 또 어떠셨는지요? 40년 가까이 운동을 하면서 네. 하나를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에너지 그 이상을 항상 쏟으면서 훈련을 했고 경기에 출전했고 그랬던 것처럼 삶이 그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으로 탈바꿈했을 때 아마 그 살아온 40년간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열심히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나중을 약속하면서 네. 미래를 약속하면서 지금은 오로지 낮은 자세로 이모경이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일꾼으로서 내가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년간 달려왔는데 그 마음을 답변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38년이나 체육인 인생이셨습니다. 국민대표 정치, 또 국가대표 체육인으로서의 삶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정치는 진짜 어려워요. 스포츠는 1등을 하면 좋겠지만 2등을 하더라도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위로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좋은 법안을 내도 항상 양극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내가 취합해서 경청을 해서 법안을 냈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또 그 법안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항상 왜 그랬냐라는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는 지옥훈련은 힘들었지만 힘든 훈련 과정 속에서 항상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후에 제가 조금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제가 밖에서 봤던 국회, 정치인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밖에서는 진짜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러면서 진짜 국회를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진짜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일에만 전념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참 행복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조금씩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어떠한 법안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주민을 위해서 해결해 주면서 그 상대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최근에는 한 일에 책임도 질 줄 알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는 또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2020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일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24일부터 13일간 도쿄 패럴림픽 그렇죠. 남아 있는데요. 우선 지난 우리 올림픽 경기 종합 16위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상했던 성적보다는 많이 저조했죠. 그런데 그 근대올림픽 사상 124년 만에 최초로 올림픽이 연기됐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내가 그 태극마크를 다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되면 올림픽에 한 번 출전하는 게 선수들의 꿈과 희망이죠. 그런데 그러한 올림픽이 작년에 갑작스러운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근데 상심이 큰 거에 비해서 또 코로나19가 이 운동선수에게는 항상 그 체육관에 나가서 훈련에 그 시간과 양 땀을 흘린 만큼의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지훈련도 해외를 많이 나가서 또 상대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경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선수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적은 저조했지만 이번에 무관중 안에서 치러진 그 경기를 보면서 야,
또 우리 스포츠 안에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이 배구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네. 경기 보는 게 두려워서 저는 아직도 경기를 보게 되면 막 눈물이 나요. 네. 저는 김연경 선수한테 무엇을 느꼈냐면 그 코트 안에서 보여지는 그 리더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주위 사람들까지 다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리고 또 17살의 우리 김재덕 선수. 그 파이팅을 하는 김재덕 선수를 보면서 제 자신이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하루 저도 시작하면서 이만경 화이팅!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우리 뭐 원내 대표단에게도 그다음 최고위원에게도 제가 화이팅을 외치면서 응원의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맞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때 화이팅 외칠 때 사회 네, 제가 주관을 해서 네.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도쿄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핸드볼 얘기 잠시 좀 해볼게요. 음. 배구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8강 진출 하지만 뭐 4강에 들지 못했다는 뭐 그 결과로 인해서 강재혁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뭐 내려놓기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우리 핸드볼은 변화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구 조화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제 신구 조화를 이뤄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을 때 부상으로 인해서 성적이 좀 저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최상의 맨발을 구성하는가 했는데 2012년에 신구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쭉 이어가야 되는데 네. 다시 역으로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우리 여자 핸드볼이 이 코트 안에 리더가 없다라는 거. 코트 안에서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가 코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코트 안에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여자 핸드볼이 과거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네. 원래 이제 개인 자격으로 문체위 소속 위원들께서 도쿄를 방문해서 선수들을 원래 격려하기로 했었는데 당일 취소가 됐었죠. 그때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 독도 집회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죠. 네. 뭐 보이콧을 하자 막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마음이 아팠죠. 선수 입장, 지도자들 입장, 준비를 했던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라면 보이콧이라는 말은 쉽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출전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한 한일 관계 문제, 독도 지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외교적으로나 또 대한체육회 IOC를 통해서 저희가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먼저였는데 이게 거꾸로 나왔었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독도 지표 문제, 우길기에 관련된 메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 공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IOC 또한 이번 패럴림픽 끝나고 나면 공식적인 저는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4일부터 열릴 도쿄 패럴림픽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최근에 발의하신 법안을 보니까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있었던 법률을 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말에는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입영 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저도 그 안에서 동참을 했고 그런데 이후 국방부에서 시행령의 세부 자격을 상훈법에 대한 다른 문화훈장 포장 수훈자로 한정한 바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문화훈장 및 포장 수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15년 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돌이나 이 K-pop 가수들을 보게 되면 보통 10대에서부터 20대 사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문화훈장을 혹시 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67.7세로 나오더라고요. 67.7세? 네, 지금까지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 이 BTS나 이 젊은 아이들이 10년 동안 BTS가 활동을 했는데도 20대, 30대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력 판정 검사 및 입영 등 연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문화 훈장 및 포장 수훈 여부를 한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특례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모았던 뭐 BTS 같은 경우는 문화 훈장이 있었지만 다른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시각에서 특별 발의를 하신 거예요. 네네. 문화예술 쪽에도 좀 더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런 입법 활동을 비롯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또 기대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에 있을 유엔 총회 및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음악과 가사로 세상의 희망과 치유를 전달하는 BTS 이상에 걸맞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8월 17일인데요. 우체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오전에 다녀오신 거죠? 네. 오늘 계속 이어질 거고 8월 임시국회의 핵심 법안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건데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반발도 많은데 야당에서는 졸속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졸속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작년 6월 한 29일부터 1년 이상 올라왔던 법안인데 여야 상임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법안 수회를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다뤄지지 않은 법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7월달부터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선 그런 케이스인데 언론인의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도 존중을 해주고 또 국민이 또 피해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도 있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의 대안도 저희가 또 접수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언론 노조에도 또 많은 또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이제 후보들이 다음 달부터 이제 지역 순회 경선에 들어갑니다. 지금 항상 이제 TV 토론을 거치고 있는데 후보가 네거티브에 대한 뭐 좋지 않은 뭐 시선들도 있고 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거티브 없는 경선이 어디 있나요? 네. 당내 네거티브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더욱 탄탄해진다고 저는 좀 보고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한번 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선이지만 작년에 경기 광명갑 후보로 나왔을 때 저도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 내가 공략하고 내가 해야 될 얘기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 네거티브에 말려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네거티브 그냥 식상하더라고요. 하려면 좀 더 강하게 하지.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 당 경선에서 완전하게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누가 이제 또 대선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진짜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공약으로만 승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핸드볼을 38년 동안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작은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국회에서는 제가 큰 정치를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 행동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